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코인 오마카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요, 2025년 1월 12일 일요일 10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너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새벽이나 내일 한 9시 인근 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구간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제가 원하는 구간, 지금 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에 좀 안착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요 구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면서 가고는 있지만 약간 이제 얇은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상승 이후에 여기 200 EMA 1시간 봉상으로도 저항을 받았거든요. 저항을 받고 나서 아직까지 요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좀 얇은 박스권대를 유지를 해주면서 약간 재미없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의 어떤 흐름들도 뭐 사실 재미없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 다음 주에 있을 경제 지표를 앞두고 약간 관망 분위기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어떤 것들이 좀 발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김프로 코인 오마카세 가족방 1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다음 주 둘째 주 주간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제 올려놨는데 자, 일단 월요일 별 거 없고 자, 여기 별표 치는 거는 중요합니다. 지금 화요일 날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 12월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뭐 일본 쪽에서는 5년물 국채 입찰 관련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10시 30분에 또 발표가 됩니다. 중요하죠. 자, PPI는 CPI 발표 전에 약간 이제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고편. 자, 그리고 이제 CPI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요번 1월 금리는 이제 동결로 갈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경제 지표가 이제 세 개나 있습니다. 세 개. 자 따라서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때까지 이 PPI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망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다음 주는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1월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관련한 관련주들, 관련 코인들 조금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여러모로 다음 주는 우리 코인러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그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PPI, CPI 뭐 예상을 뭐 감히 해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이런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12월 FOMC에서 연준은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의사록에서는 대부분의 위원들은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약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매파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경제에 대한 긍정 비율은 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유사한 흐름으로 관찰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지난 뭡니까? 자,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자, 예상보다 이제 높은 수치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강한 고용 시장을 시사를 했고 이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자, 그리고 실업률이 4.1%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 4.2%보다 낮았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 요거를 갖다가 제가 텔레그램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 자,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내려갔다. 그리고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약화될 수가 있다. 이로 인해 지금 비트코인이나 주식 이런 위험 자산 쪽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경제 펀드멘탈 자체는 굉장히 좋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낮아졌다. 그래서 결국 다음 주 CPI, PPI 쪽으로 시선이 간다라고 이제 제가 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좀 쉽게 갈 거 조금 돌아서 어렵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갈 놈은 간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사실 그래도 약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부정 비율이 이제 소폭 하락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요 데이터가 이제 이 빨간색 데이터가 부정인데, 부정적인 데이터가 11월에 비해서는 내려갔다. 긍정 발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39% 정도 증가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게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요런 좀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한마디로 좀 긍정적이다. 자, 그래서 정말 이 1월 20일부터 이 트럼프가 말입니다. 이 행정 명령을 엄청나게 낼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전략적 보유고, 여기에 대한 좀 반대파들이 좀 많은데, 과연 요걸 갖다가 트럼프가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요거는 사실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있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행정명령을 할 것인지 법안 통과 쪽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한 내용이 빨리 나올수록 우리한테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에 대한 내용들 마찬가지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모멘텀을 빠르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금리 관련해 갖고 조금 더 이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이제 떨어졌던 이유가 이런 좀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로 인해 갖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갖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다시 떨어졌던 이 하락분을 다시 채워줄 거라는 말이죠. 그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음 주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국채금리 있잖아요. 국채금리 차트가 이 10년물 국채금리 차트거든요. 차트가 너무 좀 좋긴 합니다만, 사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 요 지금 수치가 2023년 그 11월 때가 이제 최고치였어요. 이때 이후로 다시 요 구간까지 지금 현재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은 조금 더 뭐 진행되더라도 더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그동안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왔던 것은 트럼프가 이제 재정 적자 확대 정책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갖고 이제 고프리미엄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 트럼프의 취임과 동시에 금리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의 소멸, 제로 소멸이죠. 사실 어떻게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요 구간에 대한 프리미엄이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 그죠?
지금 2024년 이 미국 그 GDP 성장률이 분기별 5%를 상회를 했지만 지금 2025년도에는 5% 하회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 미국 국채 금리의 현 수준이 어떻게 봤을 때 정점일 것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PPI나 CPI 데이터를 좀 보면서 금리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요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이 PPI가 뭐 CPI가 예상보다 상해치가 나오면서 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 요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고 이제 좀 메커니즘 아시겠죠? 그만큼 지금 금리에 대한 센티가 너무 좀 있다 보니까 금리에 있어 갖고 너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일봉부터 볼게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5일선이랑 여기 52MA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21선 안착이 필요합니다. 일봉상으로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볼게요. 주봉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봤을 때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이런 좀 박스권 선상에서 횡보를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또 양봉이 하나 나와 줄 가능성이 또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갔고 음양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죠. 자, 우리가 그냥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현재 4시간 봉상으로는 제 기준치까지 아직 못 올라와 줬는데 글쎄요. 과연 이제 96K 라인대를 다시 회복을 시켜 주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쌍바닥권을 잡아줬어요. 쌍바닥권을 잡아주고 여기서 한번 이 추세적으로는 이런 추세를 좀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지지받을 시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선 또 저항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차트 또 바닥을 또 잡아가네. 이러면서 여기서 저항받기를 우리는 좀 기대를 해야 되죠. 그죠? 여기서 강력한 저항받고 이 저점 라인대를 뚫어내게 되면 비트는 상승세가 나와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00EMA 구간에서 좀 견조하게 좀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견조한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좀 지금 시장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도 저도 이것도 하기도 애매하고 저것도 하기도 애매하고 한데 우리가 정말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 중기적인 관점을 가진다라고 하면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좀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한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한 구간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분할 매수 해 나가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현금 비중이 아예 없으시면 안 된다. 그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김프 같은 경우는 한 뭐 1, 2% 정도 이제 끼어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요 정도면 뭐 아직 시장은 뭐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Fear and Greed 차트를 봤을 때 약간 지금은 이제 중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Fear Greed 차트로 봤을 때는 요런 구간에는 우리가 좀 매수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요런 데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요런 데서 매수하면 조금 잃을 가능성이 높고 요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Fear and Greed 차트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1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블랙락 쪽에서 조금 좀 팔았지만 뭐 상관없네요. 상관없어요.
지금 뭐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지만 이런데 뭐 하나하나 뭐 사든 팔든 1위 2위 할 게 없습니다. 1위 2위 할 게 없고요. 지금 ETF 상으로는 뭐 전혀 지금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코. 그리고 이더리움 쪽도 지금 최근에 이제 피델리티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쳐주고 있는데 순유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ETF 지금 피델리티 쪽에서 좀 많은 양을 좀 매도를 치는데 이제 진정이 어디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록은 전혀 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분기에 좀 퍼포먼스가 이제 좋은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이 요번에도 루틴이 좀 지켜지는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크립토 캘린더 잠깐 볼게요. 요번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뭐다 이제 다음 주 같은 스타크 가지고 계신 분들 언락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트럼도 좀 있고요. 다음 주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제 시작 그리고 다다음 주 23일 날 이제 솔라나 그레이스케일 ETF 신청한 거 어프로벌 데드라인입니다. 자, 과연 승인이 나면 이거 대박인데, 그죠? 그래서 요 솔라나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반에크 그 21 shares 그리고 까나리 비트와이즈 솔라나 ETF 어프로벌 데드라인이 또 25일 날 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언락 이슈들 온도 1월 18일 날 언락 이슈 아파트는 이미 지났고 자 그래서 UX 링크도 언락 이슈가 좀 있네요. 자, 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런칭 이슈들도 좀 빽빽하게 있습니다. 해당 코인들 가지고 있으면 참고하시고요. 자 수위도 런칭 이슈 있고 에이브 V4 프로토타입 또 이제 내용이 좀 있네요. 자,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김치 코인들 막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 주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져야 돼요. 중심. 김프로 시그니처 코인을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고 가격이 좀 낮은 애들은 지금부터 잘 매집을 하면 좋습니다. 자, 에이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최근에 조정을 좀 주긴 했습니다만 다시 요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왁스나 뭐 아크 이런 애들은 뭐 세력 차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크도 흐름이 괜찮네요. 그리고 유니스왑도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리플이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요 추세를 들어 올려주면서 요 구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 결국에는 최근 상승 이후에 여기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이 저항 라인을 뚫어버렸어요. 뚫어버리고 지금 현재 리테스트 주는 구간. 그럼 리플 관련 코인도 다 봐야지. 스텔라루멘 이 친구도 최근에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ISO 2022 관련 친구들 뭐 아이오타 이런 애들 그죠? 이런 애들 차트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헤데라 자, 김프로 텔레그램 안에서는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코인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알고랜드 김프로의 시그니처 코인 알고랜드 안 갈 것 같죠? 갑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쉬어가고 다시 한번 요런 흐름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다. 어마무시한 매집이 들어왔고 지금 이제 떨어지고 조정받는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딱 거래량 하나 나오는 거 딱 하나만 딱 나와주면 요거는 금방 전저 직전 고점을 금방 뚫어낼 겁니다. 알고랜드도 굉장히 족보 있는 코인이에요,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최근에 좀 캐시가 다시 좀 올라와주고 있고.
자, 스택스가 많이 빠졌는데 스택스도 여기서 쌍바닥 구간을 잡아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와 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에이다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코인이고 최근 들어갔고 자, 솔라나는 여기서 이제 추세 저항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한번 밀렸어요. 밀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지금 저점을 어느 정도 좀 잡아주려는 그런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다음 주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카시 네트워크도 거래량 없는 음봉. AI 코인은 여러분들이 하나는 가지고 계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AI 코인들.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뭐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카시 네트워크, 뭐 렌더 토큰,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더그래프, 뭐 이런 친구들, 그죠? 이런 친구들이 AI 관련, 알고랜드도 AI 관련 코인으로 엮여 있고, 그죠?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도지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최근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여기서 잡아주는 코인들 그리고 잡아주고 지금 현재 직전 고점까지 터치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 사실 좀 다르거든요. 수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하죠. 말도 안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테스트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추세는 이렇게 딱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얘는 갓입니다. 갓수위. 자, 우리는 워낙 저점에 잡았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구간이긴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이 그래도 하방에 대한 좀 경직성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96K를 다시 회복을 시켜줄 것인가? 지금 현재 21선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또 윗꼬리 달 수 있으니까 일단 종가 딱 4시간 봉 딱 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회복 시도 할 수 있거든요. 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도 김프로 코인 오마카세 좀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족구 대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 코인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2025년 상반기에 올라갈 만한 대박 코인이고 갈 수밖에 없다. 자, 결국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이 규제 완화 그러면서 뭐 이런 CFTC 뭐 이런 이제 기관들 선물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가상화폐 친화 인물이 좀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굉장히 요거는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박스권 매직 구간 대시세 예상되는 트럼프 관련 코인 여러분들 꼭 받으시길 바라겠고 신청 방법은요. 자, 아래 번호 010-8132-7765로 트럼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매수하시길 바랄게요. 꼭 이 코인은 꼭 매수를 해보세요. A16Z 리드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시세 예상 코인 트럼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조쿠댓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지금 살이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데 윗꼬리만 안 달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